여기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프랑스 여대생이 있어요. 그녀는 불만 섞인 표정으로 안내 데스크에 들어왔는데요. 그곳에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난처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는데요. 한국인 승무원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그녀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대학생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릴 대학교에서 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학업을 계속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입니다. 올해로 2학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꿈꿔왔던 학교 생활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부모님과도 이야기 나누어 보고 친구들과도 이야기해 보았지만 하는 말은 전부 똑같았어요. 어렵게 대학생이 되었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냐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이 되면 진로에 대한 고민과 머리도 식힐 겸 해외여행을 계획했어요. 저는 여행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행 비용을 만들었고 그렇게 기대하던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답니다. 최대한 저렴한 비행편을 고르다 보니 중국에서 환승하여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그 전에 약간 몸살 기운이 있길래 약을 먹고 비행기를 타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타는 비행기라서 약간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왠지 비행기에 흔들리는 느낌이 어색하게 느껴졌죠. 원래 비행기의 불규칙적인 비행 느낌은 일반적이긴 하였으나 불안한 마음에 승무원을 불렀지만 난기류로 흔한 현상이니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번째 환승지인 중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2시간 정도 대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중국 공항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 있고 더군다나 승무원이 중국은 소매치기가 많이 있으니 짐을 각별히 조심하라고 알려주었죠. 그래서 피곤하지만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계속 안전벨트 착용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기내 방송에서는 비행기 이상으로 당장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비행 루트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이 있었고 그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 된다는 기내 방송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기상은 맑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비행기는 안전하게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중국 공항에서 느꼈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기대도 별로 하지 않았죠. 후진국인 한국을 가기보다는 선진국인 일본에 갈 것이고 한국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준비할 때도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으로의 계획만 짜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기회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보다는 일본이 어느 부분이든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아시아권의 사람들에 대해 안 좋은 경험이 좀 많았어요. 그들은 학교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머물고 간 자리는 더러운 수준을 넘어서 정말 최악인 경우도 많았어요. 특히 그들은 식당에서 무언가를 주문하면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재촉하기 바빴습니다. 주문을 한 지 1분도 안 되어서 언제 음료가 나오냐는 손님도 있었죠. 그런 손님들은 대부분 중국인 아니면 한국인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요구는 너무 터무니없었고 저는 아시아권에 대한 생각이 좋을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아시아에서 가볼 만한 곳은 당연히 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나는 건 저의 동료의 실수로 식당 복도 쪽에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손님은 자신을 치고 간 거에 대해 사과하라고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시아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은 이미 저 바닥에 있었고 좋은 생각을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기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엔진 문제로 비행편은 취소되었고 대체 항공편도 당장 구할 수 없어서 비행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해야 된다는 안내방송이 있었어요. 저는 조금만 더 가면 일본인데 한국에 착륙한 거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테고 일본은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아쉬움이 더 많았죠. 또한 한국에서 비행기를 수리해야 한다고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미덥지 못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비행기를 잘 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요. 저의 소중한 휴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짜증이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기내 방송에서는 정비하는데 하루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도 비행기 결함에 대한 정비는 최소 이틀은 걸리는걸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왜 이걸 하루 만에 수리 가능이라고 말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갑자기 바뀐 일정에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안전하게 비상 착륙한 거에 대한 안도감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2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불편했는데 한국에선 하루 이상을 어떻게 보내야 하지라는 생각과 공항에 하루 동안 짐을 맡겨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저는 정말 답답하기만 했어요. 안내방송에서는 기다리라고 하지만 정확한 비행기 수리 시간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승객들은 공항 대기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기다리는 모양이었어요. 공항에는 여러 휴게시설이 있어서 일단 저는 그곳을 찾아갔어요. 휴게소에 가보니 그곳에는 한국의 승무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말로만 듣던 한국 승무원들은 능력도 뛰어나지만 얼굴도 이쁘다는 말이 있었죠. 저는 보기 전까지 믿지 못했지만 실제 보니까 확실히 이뻤어요. 저는 그곳에 들어가 앉아 휴식을 취했는데 긴장이 풀려버려서 그랬던 건지 몸살기가 갑자기 확 돌기 시작했어요.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한국인 승무원이 다가와서 저에게 안색이 안 좋다며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지금 긴장이 풀리면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말을 하자 저를 어딘가로 부축해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약국에 방문해서 약을 주겠다 싶었는데 제가 도착한 곳은 달랐어요. 어떻게 공항 안에 병원이 있을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여권을 보여주며 접수를 마친 뒤 주사를 놓아주고 링거까지 바로 맞을 수 있었어요. 2시간 정도 링거를 다 맞고 나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열이 심하게 나서 그런지 속옷은 다 젖어 있고 몸이 굉장히 찝찝했어요. 얼른 일본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씻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났고 저는 비행기가 빨리 고쳐지길 바랬지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휴게실로 돌아갔는데 그곳에 있는 건 짐들 뿐이었어요. 어떻게 짐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 직원은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공간에 짐을 두어도 괜찮냐고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말하며 심지어 핸드폰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리더라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당장 중국에서 경유할 때도 짐을 잃어버릴까봐 불편하게 대기했었는데 한국은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방치를 해도 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의 몸을 보시고는 찝찝하지 않냐고 물어보았어요. 당장 씻고 싶었던 저는 지금 땀에 옷이 젖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더니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제가 도착한 곳에는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었고 심지어 그곳에는 호텔도 있었어요.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빠르게 드라이클리닝도 할 수 있고 찝찝하면 씻을 수 있다고 말을 해줬어요. 잠시 공항 투어 중에 저는 정말 인천공항의 내부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인천공항은 최근에 제2공항이 개장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좋으면 얼마나 좋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러 편의시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대기실에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도 있고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와 편의시설에 크게 놀랐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입고 있던 옷의 세탁을 부탁하였고, 저는 샤워 시설을 이용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항 투어를 시작했어요. 도움을 주신 한국 승무원은 다른 일정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보자며 연락처를 주고 헤어졌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본격적으로 인천공항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면세점뿐만 아니라 은행, 식당, 편의점, 호텔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는 거였어요. 저는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주문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과 핸드폰은 있었지만 주인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것을 보고는 아까 들은 게 전부 사실이구나 느끼면서 한국의 시민의식에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저희 프랑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런 문화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공항에도 CCTV는 물론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환경인데도 안 가져가는 건 정말 한국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맡겨놓은 옷의 세탁이 완료되어 환복하고 다시 공항 투어에 나섰는데요. 웬 로봇이 곳곳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어요. 저도 신기해서 확인해 보니 인천공항 마스코트라고 하네요. 귀여운 외모도 있지만 영어로 공항시설 안내와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가니 같은 비행기 승객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 재료를 모아서 검정색 라이스페이퍼 모양으로 둘둘 말린 음식이었어요. 김밥이라고 하는 음식인데 저도 한 입 먹어봤는데 여러 가지 음식의 조화가 너무 좋았어요. 맛있는 음식은 눈으로 한 번, 코로 한 번, 그리고 입으로 한 번, 총 3번에 걸쳐 즐긴다고 하는데 김밥이 딱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안내방송에서 하루가 걸릴 줄 알았던 비행기 정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승객분들은 터미널에서 대기하라고 했어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 늦게 고쳐질 줄 알았던 비행기 정비가 오히려 더 빨리 끝나다니 한국의 기술력에 정말 놀랐어요. 인천공항에 우연치 않게 와서 많은 것을 느끼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저는 프랑스에 도착 후 여행 계획을 전부 수정했어요.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한국을 좀 더 알고 싶어 한국 여행을 택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인에 대한 선입견이 크게 바뀌게 되었고 친절한 한국인의 문화와 예절에 정말 많은 감명을 느꼈어요. 저는 여행을 어디로 가야 한다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한국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편리한 교통시설과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등 정말 여행으로서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사연을 들으면서 한국에 살고 있으니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외국인이 느꼈을 때는 특별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인이 봤을 때는 특별한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저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